이 책들은 다 읽어오셨을 거 테니까 제가 요 아이들처럼 활동지 오늘 옛날 소시적 마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 읽으셨지만 그래도 질문을 좀 만들기 위해서 다시 책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5분 정도만 가져도 될까요? 짧게 눈으로 훑으시면서 순서를 임의로 이렇게 정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할까요? 네. 그와 그녀가 만났다 그 부분에서 이형규 씨가 자신이 남편과 다르다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 서로 다름을 불편한다는 그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매 순간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그게 힘들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나조차도 올바른 대화법을 가르치고 있는, 비폭력 대화를 가르치고 있는 나조차도 그것을 실천하고 싶지 않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몰라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교실 속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비폭력 대화를 가르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 자세나 태도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교육은 권리다 장에서 지금 우리가 늘 교육의 의무, 국민의 의무와 권리 중에 국민에게 갔을 때에도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교육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와닿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특히 지금 얼마 전에 들은 뉴스에 남부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중국 동포들 거의 100%를 차지하는 학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가정통신문 자체도 중국어로 번역이 된다거나 또는 이제 그 아이들 이중언어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이제 반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의 학생들도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공문이 왔을 때 우리 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 가정통신문이 몇 개로 나가는가. 그래서 한국어로만 나가는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까지 있었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학년 씨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살다 영국에 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영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 우리말로 가정통신문을 줄까?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단지 많아지기 때문일까? 아까 예를 들면 100% 이렇게 중국 동포학생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는 학교만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아까 말씀하신 평등과 공평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이런 차원이라면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는 이게 안 되는가? 가정통신문을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해석하거나 번역해주는 이런 센터나 지원이 왜 학교 밖에 아니라 이걸 다 학교로 가지고 하는가? 저는 좀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그런 게 좀 궁금했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들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걸 논제로 좀 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해를 위한 질문이랑 생각하는 질문이랑 연결해서 한번 써보았는데, 저도 교육은 권리다 부분에서 써봤어요. 여기에서 앞부분에 그 영국은 편입학을 할 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아이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뭐 절차 같은 거나 서류 필요한 거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 하는 눈으로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뭐 중1로 들어가려면 그 전에 6년의 횟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국이 편입학 기준으로 횟수를 삼은 기준을 나름 분석해서 써 놓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내용을 이해하는 질문으로 만들어 보았고, 그 횟수를 편입학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한국의 편입학 기준을 횟수로 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도 교육은 권리다 그 부분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이 평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목표를 바탕으로 목표 점수를 정하고 이제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얼마나 성장이 되었는가를 이제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저자인 이한규 씨도 이게 과연 우리나라 현실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도 솔직히 물음표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 방법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의 평가 방법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저희도 받아들일만 하지만 실제로 저희 교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 평가 현실에서는 과연 이게 수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평가 방법이 우리 현장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어서 약자에게 민감한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평등과 공평 또는 공정이라고도 얘기하고 형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그걸 얘기할 때 다른 편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다, 아니면 그들만 더 우대해준다 라는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상당히 책을 읽으시고 깊이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질의는 다 들어봤지만 개인 논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지금 토론을 하면 좋을 만한 개인 논제를 정하는 활동을 하고, 피라미드 토론으로 우리 토론 논제를 정하는 활동을 다음 활동으로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발표하신 질문 외에도 나는 이게 전체 토론하기에는 이게 낫다 싶은 게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그냥 되게 거시적으로 이 책 전체를 생각해서 다름을 편견 없이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겹치기도 하고 너무 이제 큰 관점에서 질문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책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우리가 교육자로서 좀 고민해 볼 질문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민감한, 약자라고 하면 사회적인 약자로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에게 민감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네. 저도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근데 실제로 너무나 교실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네.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존중해야 한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해마다 시시때때로 수시로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네가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설정을 해버리고 출발한 데서 좀 잘못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약자야, 네가 약자가 될 수 있어를 그 위치에 놓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나는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약자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타사화시키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존중을 가르쳤던 그 방향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예,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교사로서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죠. 이야기. 예.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아이들이 정말 실제로 이게 머릿속으로만 인정해야 돼가 아니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어요. 네.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 네. 이제 그 학생들도 이렇게 자기 논제를 발표하다 보면 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네. 테죠? 지금 이제 그쵸. 네, 질의응답하면 열심히 되는 하고 겁니다. 있어요. 네. 그리고 지지 의견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혹시 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 논제를 내신 분께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논제는 참 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토론하기에 좋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지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순서 없이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경호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에 네. 약자에게 민감한 교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했어요. 약자에게 민감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해서 이제 보면 아까 그 평등과 공평 그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약자에게 민감한 교육 환경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 목소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여름에 세계 시민 교육 교재 집필을 참여하면서 주제가 여아들의 권리였거든요. 그래서 고학년 학생이나 3, 4, 5, 6학년 학생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여아들, 여자 어린이들의 권리가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여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수업에서 다뤄보려고 하니까 바로 남자애들이 왜 여아들만 다뤄요? 라는 이런 반대의 의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자에게 민감한 교육 환경도 역시나 실제 학교에서 지도를 하려고 하면 왜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우대를 해야 되는 거죠? 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 왜 사회는 그들에게 더 집중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지.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역차별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어요. 네. 일반 학교에서 이제 우리도 특수학급에 부학급이 있는데 특수학급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된다거나 특수학생들을 배려하다 보니 일반 학생들이 조금 더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하신다고 이해도 될까요? 네. 예시는 여아였지만 이 책 안에서는 수많은 그러겠어요. 약자들이 네. 나오잖아요. 제가 이해했어요. 느끼기에는 김경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그 교실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특수학급에 대한 그 재정적인 지원 이런 데에 대한 역차별보다는 인식이나 네, 학생들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네, 예산 전체 포함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도를 면까지 했을 때 합쳐서 아이들이 그렇게 남자는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요즘에 어떻게 특히 지도할 이슈가 많이 되고 것인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자에게 민감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렇죠.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이 피라미드 토론에서 주제를 정하는 방법에는 거수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2번씩 표현을 해라 의사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거는 제하고 별을 2개씩 저희가 본인 거 아닌 거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개를 올리려면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여기도 있기 때문에 3개를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을 원래 들어보는 거거든요. 네. 지지 의견 여기 3개니까 그냥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해서 이 책도 좀 한번 훑어보시고 원래 이 협력적 글쓰기 같은 경우는 검색 활동으로 해도 되니까 검색을 하시고 싶으시면 킬리님도 노트북이 있고 저도 노트북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 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짧게 글을 한번 적어볼까요? 네, 의견 나누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표를 1번 순서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요 문제에 대한 의견 발표는 권소리 선생님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원소리 선생님 발표를 하시면 김경희 선생님께서 원소리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혹시 원소리 선생님이 답을 못하실 것 같다 그러면 주변에서 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 본인 성함 밑에 아래 질문란은 내가 질문할 거리를 쓰는 란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메모하는 용도니까. 네. 저는 서로 다름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긴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최대한 그래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책에서 아예 뭐 걔는 다문화라서 다른 거가 아니라, 내가 남자인데 걔가 여자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개개인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다, 이거를 인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더 중점을 줘서 우리가 가르칠 때 그래도 걔는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 이게 아니고 뭐 다문화는 다른 문화에서 왔으니까 우리랑 문화가 너무 달라, 도와야 돼,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뭐 경애랑 소리가 있을 때 경애가 자란 환경이 뭐 10년 동안 자란 환경이랑 내가 10년 동안 자란 환경은 영국에서 살았던 뭐 선미의 10년 동안의 환경과 다른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너와 나가 다르니까 여기서 나왔듯이 당연히 걔가 알 텐데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나 생각은 얘가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해서 상대방이 뭐 다문화 학생이든 나랑 다른 성별이든 장애가 있든 아니면 그냥 뭐 소위 일반 학생이라고 말하는 학생이든 나랑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내 감정이나 그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고, 또 하나 생각한 거는 그 선생님들이 다 웬만하면 이렇게 좀 너가 맞았다고 해서 같이 때리지 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도 영국인 남편한테 놀랐던 게, 그 맞고 들어왔을 때 한번 치게 했잖아요, 놀이터에서. 근데 그걸 저는 나쁘다고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폭력을 휘두르는 거라 생각해서. 근데 그게 크게 뭐 다치지 않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딱 맞았을 때 기분을 한번 느끼면 다른 사람한테 더 안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글을 읽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장을 마치 사이코 드라마처럼 경험을 해보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개개인은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다르다라는 동질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수자들, 약자들에 대한 또 배려가 좀 적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좀 그런 걱정이 있었고, 그 아까 그 남편분이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제가 학교 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과연 이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법과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되게 세심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은 좀 공감이 안 됐었어요.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게 저도 걱정이 됐어요.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고 오늘까지만 해도 너가 그렇게 당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지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말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똑같이 때리라고 하지 말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이코 드라마처럼 역할극을 하게 해서 너가 괴롭혔던 아니면 너가 뭐 상처를 줬던 그 학생의 역할을 해라 해가지고 그 역할극을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원소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기 책에서 일상의 집단주의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집단주의가 허약한 자아를 만든다. 그러니까 집단으로서 항상 아이들이 서로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허약한 자아가 생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서 되게 공감이 됐고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 되게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했던 그 글로벌 브릿지 캠프에 나왔던 아이들이 했던 얘기 중에 이 말이 되게 기억이 났어요. 자기들도 만약에 외국에 가면 외국인으로 보일 텐데 왜 자기들도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약자의 입장에 서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역할극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아니면 강자, 약자를 무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아니라 내가 약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기회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경험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해서 내가 약자가 될 수도 있음을 끊임없이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진선미 선생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덧붙여서 저도 같이 생각했던 것이 네, 좋습니다. 아까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단순히 그 방법은 이미 아이들에게 이론적으로는 알려졌고 감정적인 부분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감을 하고 되어보기 그런 그 입장이 되어보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여기서 보면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이 한 장 뒤집는 것처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소수자의 눈으로 보는 한국 사회에서 이 이한규 작가님께서 북한 주민에 관한 글을 썼는데 거기 안에 자기 이야기도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주어를 생략하고 이걸 사람들한테 제공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북한 출신 주민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냥 아이들에게 우리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되어보기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활동을 통해서 좀 역지사지의 마음 그런 걸 좀 기르고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면 아이들도 실천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들 교사라 그런지 그 질문에 대한 그 해결책이나 답들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 입장이 체험, 처해보기, 장애체험, 소외체험 그래서 느낀 점 얘기해보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도 약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미 가르친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애들이 스스로 나도 거기 체화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어요. 처음에 고민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역할극 배워보기, 체험에서 얘기해봤지만. 근데 또 답이 이 책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아이들 교육하고 지도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 책에 뭐라 했냐면 친하지 않아도 된다. 친절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좀 더 실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꼭 그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돼 이런 것보다 그런 사람을 보았거나 네 주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꼭 친하게 지내야 돼 막 이런 것보다 내 인성을 기르는 거죠. 친절해야 한다.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아도 이런 지도 정도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지도할 수는 있잖아요. 선생님으로 친하진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친절하긴 해야지 이렇게 지도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웠었어요. 그냥 친절에만 우리는 한정을 해야 될까? 그냥 정말 친하고 친절한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 수 없을까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친절하고 감정 해석을 이렇게 감정하고 우러나와야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리고 저는 그 되어보기 활동이나 뭐 그 입장에 처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늬만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교사가 정성을 들여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걸 느껴볼 수 있게끔 잘 짠다면 아이들이 정말 거기서 조금 자극을 받아서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아동 노동과 관련해서도 지구의 다른 아이들은 되게 아동 노동으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어라고 했을 때 그 내용만 들어서는 애들이 그런가 보다. 남의 나라 이야기, 나와는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막 체험해보면서 잠깐이나마 그 입장에 처해보고 그 감정을 느껴본 뒤로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이코드라마 그런 거나 뭐 이렇게 되어보기 활동을 할 때는 정말 아이들이 거기서 조금 충격을 받고 자극을 받을 수 있게 교사가 정성껏 잘 좀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정윤종의 시 방문계를 네. 언급한 것도 되게 좋구나.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미래가 함께 온다라는 얘기를 언급한 이 시를 예로 들은 건 그 사람에 대한 책임, 우리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당연히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꾀하고 더 많은 그 사람들, 다문화나 약자층,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여기에서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작가 한 명이 느낀 그 사회적인 경험은 그 유럽에 뿌리 내려 있는 이민자나 그 뉴스에 이슈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그런 인식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 경험한 시기도 짧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어느 정도의 지향점, 목표를 두고 이 다문화로 한정 짓는다는 그 외국 이민자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인식 변화를 꾀하여야 하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없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역차별에 대한 그런 반발이 거세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 다문화나 소수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두고 정책을 펼치고 인식 변화를 꾀하여야 하는지를 끝 안에서는 생각해보기 어려운 문제겠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리면서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